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분분수 전개를 해야 돼요. 부분분수. 자, 역시 이 부분분수도 수학적인 기법이죠. 수학적인 기법인데 그 부분분수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자는 뭔지 몰라요. 분자는 뭔지 모르는데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S 플러스 S 마이너스 P1이라고 그랬네요. S 마이너스 P2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S 마이너스 P1이라는 S의 함수 다음에 플러스 S 마이너스 P2라고 하는 S의 함수 K1하고 K2 값을 구하죠. 여기에서 K1의 값을 구하고 K2의 값을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대입. 이 값을 구해서 이걸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부분분수 전개가 된 거예요. 부분분수 전개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함수가 있다면 이러한 함수 더하기 이러한 함수로 분모가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더하기 형태로 되는. 근데 K값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구하는 그런 것을 부분분수 전개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이때에 K1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함수가 이거잖아요. K에다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S-P1, S-P2가 되죠. 여기에다가 자기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K1은. 그럼 그걸 곱해줘요. S-P1을 곱해줘요. 그리고 요게 0으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S가 뭐로 가는 거예요? P1으로 가는 거예요. S가 P1으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S가 뭐로 간다? P1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이 값을 구해보면 S가 P1으로 갔기 때문에 S가 P1으로 갔어요. 그래서 P1 마이너스 P2분의 뭐가 되죠? K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K1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2도 리미트 S가 자기 거죠. 뭐로 가요? P2로 가고 원식이에요. S-P1, S-P2에 K에다가 S-P2 즉 분모를 곱해주는 거죠. 분모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서 이걸 약분시켜서 없애주는 거죠. 분모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P2로 갔기 때문에 P2-P1이 되고 K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값을 구해서 그 값을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때 그럴 때 부분분수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부분분수 전개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중근이 되는 경우는 뭐냐? 중근이 되는 경우는 여기 중근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여기가 S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요. S의 N승이죠. 그 다음에 S의 N-1승이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S의 N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을 때 S의 N승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중근이 된다고 해요. 그때에 이것을 부분분수 전개하게 되면 이러한 K1에 대한 값, K2에 대한 값, K3에 대한 값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것까지만 하면 더 좋아요. 그런 정도면 뭐 웬만한 건 다 해요. 자, 예를 들면 이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한 예를 잠깐 부분분수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중근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S자승 플러스 4S 플러스 13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S자승 플러스 4S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4. 그리고 나머지 13의 나머지는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완전 제곱.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전개공식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에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가는 건 전개공식이고 이렇게 오는 것은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하죠. 결국은 얘는 뭐가 돼요?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9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fs 함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fs 함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fs 함수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죠. s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에 뭐가 돼요? s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형태의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예요. 이제 역변환할 때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가만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죠. 그리고 여기가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이렇게 같잖아요. 코사인의 함수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부분분수 전개를 할 것인가, 코사인 함수인가 사인의 함수인가. 우리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걸 보면 알아요. 아, 사인 아니면 코사인의 함수구나 보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힌트를 얻으면 쉽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ft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보면 ft라고 하는 함수는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ft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인의 함수잖아요. 사인의 함수잖아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의 함수잖아요. 코사인의 함수잖아요. 또 오메가가 3이죠. 이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s 대신에 뭐 넣었어요? s 플러스 2를 넣었죠. 마이너스 2t구나. s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수가 들어가겠죠. 이해되시겠죠? 요런 거예요. 복수 추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요거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역변환이에요. 그래서 역변환 요거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부분분수 전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함수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는 부분분수 전개가 필요해집니다. 잘 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분자를 보세요. 분자는 요거죠. 인수분해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모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분모를 인수분해 해준다. 즉 S자승 플러스 3S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2하고 1이고 1하고 1이죠. 그래서 곱해서 2가 나오고 더해서 3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더하게 돼야 더해서 3이 나오고 곱하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더하면 요게 나오면 되죠. 인수분해 아시죠? 그렇게 하면 요거는 뭐 S 플러스 2하고 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수학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fs라고 하는 이 값은 이렇게 되죠. 2s 플러스 3이 되고 s 플러스 2가 되고 s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s 플러스 2k1 더하기 s 플러스 1k2로 바꿔주는 거.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 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분수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때 k1, k2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k1의 값을 구해야 돼요. k1의 값을 구하려면 리미트 어떻게 돼야 되죠? s가 뭐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야겠죠. k1의 분모를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가면 되죠. 그리고 원래 함수식 어떻게 돼요? 2s 플러스 3에 s 플러스 2,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를 곱해주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s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1. 아하, K1은 1이구나. K1은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K2를 구하는 거예요. K2는 리미트 K2 분모는 S가 여기 1이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원래식 원함수 fs 함수죠. 2s 플러스 3의 fs 함수가 s 플러스 2 s 플러스 1이 되죠. 여기에 뭐야? s 플러스 1 자기 분모 곱해주고 s가 마이너스 1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1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2를 더해주니까 1이 되겠죠. 역시 얘도 1이 되죠. K1도 1이고 K2도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fs 함수를 부분분수 전개를 하니까 얘를 부분분수 전개를 하니까 s 플러스 2에 1 더하기 s 플러스 1에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역변환하는 거예요. 역변환하면 얘는 역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s분의 1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함수 ft라고 하는 함수는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넣었죠. 지수가 곱해진 거죠. 이렇게. s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2에 마이너스 2t가 돼야 되겠죠. 더하기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나왔죠. 2에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2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2에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을 역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예요. 부분분수 전개를 해야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변환을 역변환하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게 2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번이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변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역변환을 안 하고 보기 4개를 변환해 가지고 문제하고 똑같은 걸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쨌든 역변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중근이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좀 특별하게 구해야 돼요. 중근이 될 때. 중근이 될 땐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이 역변환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여기에서 ft라고 하는 게 아니고 fs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고타입니다. fs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역변환 ft는 이걸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fs 값이 지금 s 플러스 2에다가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부분분수 전개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근인 경우에는 s 플러스 2의 제곱의 k1 다음에 차수가 하나 내려가서 s 플러스 2의 k2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차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식까지 내려갔을 때 k1, k2 값을 구하면 돼요. 이때에 k1을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k1을 구하는 방법은 k1은 역시 이거잖아요. 이거. 분모가 이거죠. 분모를 보세요. 분모가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fs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s 플러스 2에다가 s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게 원래 fs 함수잖아요. 거기에다 분모를 곱하는 거 똑같아요. s 플러스 1의 제곱 이걸 곱하는 거예요.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요. 그리고 얘가 뭐야? 리미트가 뭐로 가면 되죠? 리미트가 그렇죠. 리미트가 그 값이 뭐로 가면 돼? s가 0으로 가면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로 가면 되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가면 되죠. 이와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K1이 돼요. K1.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애버리고 K1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죠. 여기는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국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네요.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이거예요. 근데 K1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K2를 구해야 돼요. K2. K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분을 한번 해야 돼요. 미분을.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공식이 자 이거예요. K1을 구할 때는 원 함수에다가 자기 거 곱해 가지고 자기 게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겠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 함수에다. 근데 얘는 보세요. 원 함수에다가 이걸 곱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는 거야. S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원 함수에다가 지 걸 곱해서 이건 두 번 미분하면 나누기 한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적용해 줘야 돼요. 자기 걸 곱해서 뭐 해야 된다? 미분을 한번 해줘야 돼. 미분. 그러니까 이 식을 문제를 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원함수가 이거잖아요. 원함수. 이거고 이거죠. 이거의 제곱이죠. 자, 분모를 곱해줘야 돼요. 분모를. S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뭐 해야 돼요? ds, d를 해야 돼요. 미분을 한번 해줘야 돼요. 미분을 한번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리미트 값인데 s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이렇게 해줘야 이게 K2 값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요거 약분해줘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하면 S 미분하면 S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S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S 미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S 플러스 2를 미분하게 되잖아요. 상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0이 되고 S 미분하면 1이 되죠. 1. S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S를 미분하면 이거는 뭐 S에 대한 단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이에요. 1. S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상수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러한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거를 적용하지 여력이 없어져 버렸죠. 차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원래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1이 나오고 이것도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러한 식이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역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분수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t의 값을 미분하면 s 자승분의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s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s 대신에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마이너스 t가 되죠. 아, 그러면 이건 뭐야? t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역변환이. 아, 요거는 s를 나타냈으니까 1이잖아. 1. 지수.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런 형태가 역변환 함수다. 변환 함수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ft에 대한 함수를 구하면 이건 뭐야? t에 2에 마이너스 t에 자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 값이 되겠죠. 이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 있지만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역변환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변환과 역변환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역변환 해봐요. 똑같은 건데 수학적인 기법이죠. 정리를 해보세요. 역변환 하라. 이거 라플라스의 인버스 해놨잖아요. 인버스 하는 얘기는 이거 역변환 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역변환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결국 뭐예요? S 플러스 1의 중근이죠. S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죠. S 플러스 1의 제곱의 K1이 될 거고 더하기 S 플러스 1의 K2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상수는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t가 되겠죠. 그 상수는 몰라요. K1이 들어갈 거예요. 상수는. 그 스타일이고요. K2는 요거는 K2가 될 거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죠. K2. 그렇죠? 그러니까 K1, K2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그거거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K1이 K2가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K1과 K2를 구해봐야 돼요. 따라서 K1을 구해야 되겠죠. K1. K1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원래식 S 플러스 1이죠. 제곱이죠. 여기 S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S 플러스 1의 제곱 넣겠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t구나. 그럼 요거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t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t죠. 답이 아니죠. 플러스 t죠. 답이 아니죠. 그것도 2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t가 있는 것은 뭐예요? 얘하고 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구나. 근데 딱 보니까 지수는 항상 마이너스 t죠. 근데 여기 플러스 t 들어가 있죠. 그럼 답은 1번이야. 요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해보지 않더라도 요까지 할 수가 있어요. 요까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를 조금 하면 이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다음 K는 뭐가 돼요? K2는 1이 되겠네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K2를 한번 구해보시면 역시 리미트 S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맞고요. 원래식은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요거를 원래식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돼요? DS에 D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S 플러스 1의 제곱에 S에 S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S를 미분해버리는 형태가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S 미분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이 돼요. 그럼 1이 되니까 당연히 얘가 1이 되니까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이 되는 건 좋은데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개념들을 적용하면 다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 이런 어떤 편법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원칙을 모르면 편법을 써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중근히 2차식 정도만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걸 3차식까지 하면 더 복잡해지죠. K1, K2, K3 막 구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다. 우리가 이제 기본만 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의 취지를 잘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식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나오죠.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식은 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늦게 시작했네요. 늦게 시작하면은 요렇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2에 마이너스 ts가 들어가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ts가 들어가면 돼요. 늦게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요러한 것이 들어있는 거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있죠. 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u네요. u. ut 마이너스 그래 돼 있죠. ut. 이게 ut 함수네. ut 함수는 어떻게 돼요? ut 함수는. ut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응? ut 함수는 tut 함수가 있고 ut 함수가 있잖아요. ut 함수는 계단 함수죠. 계단 함수가 되죠. tut 함수는 뭐예요? 램프 함수죠. 램프 함수. tn승의 ut 함수는 뭐예요? n차 램프 함수죠. 함수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ut 함수니까 계단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제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만족하는 것은 뭐야? 1번이 되죠. 다 만족하는 것은. 자, 정리가 되면 돼요. 네, 정리가 되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선형성인데 따로따로 해서 빼기 해주면 되겠죠. 델타 t는 임펄스 함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되죠. 1. 그러니까 얘는 1이 돼요. 지수 함수네요. 지수 함수. b는 상수죠. b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돼요? S분의 B가 되겠죠. 대신에 S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S 플러스 B를 집어넣죠. 그러면 1 마이너스 S 플러스 B분의 B가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얘를 정리해 주면 돼요. 자, 통분이에요. S 플러스 B, S 플러스 B 마이너스 S 플러스 B, B가 되죠. 그러니까 B는 없어지죠. 뭐가 남아요? S 플러스 B분의 S가 남죠. 그러니까 S 플러스 B분의 S라고 하는 것은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뭐 이 정도 각각 라플라스에서 빼기 해주면 되고 통분해주면 된다. 자, 기본 문제만 보세요. 자, 이것도 기본입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에 대한 이야기죠.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 딱 보면 보여야 돼요. 이게 보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공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t죠. 그리고 뭐가 붙었어요? t가 붙었는데 뭐가 붙었어요? 지수가 붙었죠. 간단하잖아요. t는 어떻게 돼? s자승분의 1이고 s 대신에 s 마이너스 a죠. 플러스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s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봐라. 지수가 두 개 있는데요. 이거는 식을 한번 보면 이 식은 2분의 1에 2의 AT 더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AT죠. 이거예요, 그냥. 그게 시간의 함수예요. 그걸 갖다 이제 분수를 이렇게 요 2분의 1을 이렇게 묶어서 통분해 놓은 건데 결국 이 얘기잖아요. 요게 f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가 되죠.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fs를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잖아요. 지수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지수잖아요. 지수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니까 1이 여기 원래 1이 있는 거죠. 1이 있는 자리니까 1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거든요. s분의 1인데 s 대신에 지수 마이너스죠. 지수 마이너스죠. 이거 더하기 또 2분의 1이고 뭐 지수 마이너스니까 s 플러스 a가 되겠네요. s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지수 마이너스죠. 지수 마이너스는 요거의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걸 얘기하죠. 지수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줘야겠죠? 통분을 해줘야 돼요. 통분을 해주면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겠죠. s 플러스 s 마이너스 a s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s 플러스 a 플러스 s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통분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죠?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s 플러스 a를 곱해준 거죠. 여기에다가는 뭐예요? s 마이너스 a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통분을 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밑에 거 분모를 정리해 보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s 마이너스 a에다가 s 플러스 a를 해준 것은 요거는 전개 공식을 적용하면 전개를 하면 s자승 마이너스 요거는 a자승이 되죠. 전개 공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플러스 as 마이너스 as가 없어지고요. 결국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s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a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남아요? 요거는 ss 남죠. 그러니까 ss 남으니까 얼마예요? s 더하기 하면 2s가 되겠죠. 그러니까 2s가 돼요. 이 약분돼서 없어지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s자승 마이너스 a자승의 s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관계는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식을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이 자체는 라플라스 변환을 바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 가법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삼각함수 가법 정리는 sin t라고 하는 sin 2t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이거는 sin의 t 플러스 t가 되고요. 이걸 가법 정리를 이용하면 이건 사코코사잖아요. sin t, cosine t 플러스 cosine t, sin t가 되죠. 이래 되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2배 sin t, cosine t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결국 sin t, cosine t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죠.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요. sin의 2t가 되죠. 이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이 식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즉 따라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s자승 플러스 뭐예요? 4죠.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뭐 이거 오메가 자승이니까 2제곱에 사인이니까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거기에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자승 플러스 4분의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이해되죠? s자승 플러스 4분의 2 약분시켜버리면 1이 되죠. 그래서 답이 뭐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삼각함수에 대한 기법이 없으면, 삼각함수에 대한 기법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한번 여러분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런 개념이 없다면 다른 문제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죠. 자, 다음 문제는 초기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초기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12가 되고 얘는 3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 3은 맞는데 12는 없죠. 12는 없어요. 3은 맞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요거가 답이 됩니다. 최종값, 초기값 구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12가 없어요. 근데 12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을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기값은 리미트 s가 뭐로 가요? 초기값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거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를 곱해서 sfs가 되죠. s에다가 fs가 되죠. fs는 s에 s 플러스 6에다가 12가 되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플러스 6분의 12가 되잖아요. 결국은 얘는 뭐예요? 제로가 되죠. 무한대분의 12가 되니까.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답을 얘는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차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얘도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에다 fs잖아요. 4s s 플러스 6에다가 이건 뭐야? 12에 s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ss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적어보면 4s 플러스 24가 되죠. 그 다음에 12s 플러스 12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뭐로 나눠줘요? s의 차로, 최고차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8을 s로 나눠주고 이건 12가 되겠죠. 더하기가 되고 이건 4가 되고요. 더하기 여기 뭐야? 24를 s로 나눠주겠죠. s가 뭐로 간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들어가는 것은 0이 되죠. 나머지를 적어보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2가 되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얘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얘는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모두 이게 초기값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초기값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3이 나오는 거, 3이 나오는 거, 요거 0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초기값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얼마야? 되는지 안 되는지 답만 보세요. 6 되네요, 6. 6 있네요, 6. 6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6 되네요. 초기값 구하니까. 6이 답이 되겠네.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것도 좋지만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리미트 s가 초기 값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s에 12에 ES에 S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SS 약분시켜 버리니까 나머지 적어보면 최고차로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ES 플러스 12잖아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플러스 12분의 12가 돼서 무한대분의 12가 되니까 결국 0이 되는 거죠. 얘는 0이 답이에요. 0. 0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령도 가끔 이제 부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구형파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해봐요. 구형파. 이거는 우리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이렇게 UT 함수잖아요. 빼기에서 요만큼 가야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돼? 4만큼 가야 되겠죠? 이런 함수죠. 빼기가 돼야 돼. 더하기가 되면 안 되죠. 얘는 더하기가 되면 안 되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빼기가 돼야 돼요. 빼기. 그리고 요게 들어가잖아요. 자, 늦게 시작하죠? 2에 마이너스 4s가 들어가야 돼요. 늦게 시작하잖아요. 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s 들어간 걸 찾으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s네요. 답이 아니죠? 마이너스 s네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얘밖에 될 게 없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이거 EUT잖아요. EUT. EUT 라플라스 변화 하면 어떻게 돼요? S분의 2가 되죠. 자, 이 EUT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S분의 2가 되죠. EUT니까. EUT-4잖아요. 그러니까 S분의 EUT니까 4S가 되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얘하고 얘를 빼기 해줘야 되겠죠? 빼기 해줘야 돼요. 빼기가 되면 S분의 2 빼기 S분의 2에 마이너스 4S죠. 그러니까 S분의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S가 되겠죠.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기가 4구나. 그럼 이거는 2에 마이너스 4S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지수만 봐도 답은 3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령이야, 요령. 적당한 요령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이 그림을 UT를 구하는 거야, UT. 여기선 VT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식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VT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은 첫 번째에는 요렇게 된 요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는 요 함수, 계단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계단 함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는 요렇게 갔다면 t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거를 이만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t가 가는 시점에서 이만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2. 1이 아니라 뭐예요? 2가 돼요. 그러니까 2를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빼기가 돼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마이너스로 더해준다는 개념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더해준다는 개념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다시 또 t가 지나간잖아요. 또 다시 t가 여기 2t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만큼 2t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서 이만큼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가버리면
0이 돼서 없어져요. 2만큼 가면 안 돼요. 다시 1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만큼 더 남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2만큼 상쇄되고 여기가 1만큼이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높이가 3이 돼야 돼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t가 되는 이 점에서는 여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높이 올라간 만큼만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0이 될 거예요. 0.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3t 부분에서 없애서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3t 부분에 남고 요거는 2t 부분에 요것만 남겠죠. t 부분에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남고 요게 남고 요게 남는 형태의 이러한 파형이 되어질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마이너스, 요 때는 플러스, 요 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잘 보세요. 지금 요 순간에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없어질 거고, 요 순간에 플러스 해줘야 상쇄될 거고, 요 순간에 마이너스 해줘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두 번째 마이너스. 처음에는 플러스, 두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얘는 답이 아니야. UT가 빠졌어요. UT가 빠졌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가 1배죠. 여기가 2배고 여기가 3배가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식을 보면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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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몇 배가 돼야 돼요? 1배, 2배, 3배가 돼야 되죠. 이게 점점점 그 배수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한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자,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서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개념을 잡으면. 자, 얘도 한번 보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에 대한 것은 이만큼 늦었죠. 늦었잖아요. 이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죠. 플러스죠. 요거는 마이너스잖아요. 늦은 건 똑같은데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역변환 한번 해봅시다. 역변환. 요거는 지수 대신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S잖아요. S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알파 T가 될 거고요. A죠. A를 라플라스 하면 이게죠. A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되어지는 거죠. 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는 게 얘죠. 마이너스 알파가.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분 분수 전개를 해줘야 돼요. SK1 플러스 S 플러스 1의 K2가 되죠. 역변환하면 K1의 값이죠. 지수 없어요. 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요? 역변환하면 K2의 값에다가 2의 마이너스 T가 되죠.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은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지금 얘는 답이 아니고 얘는 답이 아니죠. 사인의 함수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K1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K1은 1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K2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찾으면 돼요. 이해되겠죠? K2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K2 값을 구하는 거예요. K2는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1이고요. S 플러스 1에 S가 되겠죠? 이렇게 된 거에 1이 되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S가 뭐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2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구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죠. 전체적으로 다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사지선다형이고
그 중에서 하나 찾아야 돼요. 얘도 역변환하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전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분분수 전개하려고 보니까 식 자체를 변형시켜야 돼요. s 플러스 1이고요. s를 묶어줘야 되겠죠. 다음에 묶어주니까 s 플러스 2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s의 k1, s 플러스 2의 k2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역변환하면 k1 더하기 k2의 다음에 뭐가 돼요? s 플러스 2니까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여기 s 플러스 2면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런 형태예요. 자, 이 형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거는 다 2분의 1로 뭐가 좀 공통이네요. 2분의 1로. 2분의 1로 공통이니까 뭐 그건 나올 거고. K를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어쨌든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근데 가만 보니까 K1은 다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걸 보니까 K1은 다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t가 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t거든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K2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K2를 구하면 리미트 K2는 S가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겠죠. 원래 함수는 S의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S 플러스 2를 곱해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이 되죠.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은 몇 번이에요? 요게 플러스가 되고 있죠.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부분분수 전개해서 역변환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하면 돼요. 자, 이걸 역변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요. 역변환을 해라. 이거는 뭐죠? S제곱, 오메가 제곱, 뭐 이런 꼴이죠. 오메가가 A라고 보는 거잖아요. 오메가가 A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S제곱, 오메가 제곱 해서 여기에 오메가가 들어가든지 S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오메가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식이 같아지려면 1에 해줘야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역변환하면 얘는 뭐야? 사인이죠. 사인의 AT가 되죠. 사인의 AT가 되죠. 근데 뭐가 있어요? A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A분의 1. 그런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요거죠. 자,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느냐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미분방정식을 해를 구해야 돼요. 해. 미분방정식 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야 돼요. 라플라스 변환. 자, 얘도 미분방정식이에요. 미분방정식에서 전류를 구해보래요.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지금 이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하는 과정 중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구하려면 IT를 구하려면 여기서 우리는 IT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IT 구하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라플라스 변환하면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 I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하면 ES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IS. 이거는 상수죠. 상수고 뭐가 돼요? IT를 라플라스 하면 IS가 되는 거예요. IT를 라플라스 하면 I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 L은 상수죠. 미분은 SIS가 되는 거예요. 미분은 S가 곱해지는 거죠. 다음 C분의 1은 뭐예요? 상수죠. C분의 1은 상수고 이거 적분이죠. 적분할 때는 S분의 1의 IS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미분정리, 적분정리 배운 거 있죠? 그거예요. 실미분정리, 실적분정리. 초기값을 0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를 is로 묶어내는 거예요. is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r 플러스 ls 플러스 sc분의 1이 되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is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is를 구하는 거예요. is를 구하면 es를 어떻게 해주죠? 요 es를 이걸로 나눠줘야 되겠죠. r 플러스 ls 플러스 sc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간단히 한번 해보자. 간단히. 분모에 sc가 좀 보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하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 sc를 곱하면 s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es가 될 거고요. sc를 곱하니까 rsc가 되고요. 이거는 l 그 다음에 cs 자승이 되겠네요.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sc를 분자 분모에 곱했으니까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LCS 자승에 플러스 RSC 플러스 1이죠. LCS 자승 플러스 RSC 플러스 1이죠. LCS 자승 플러스 RSC 플러스 1.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SC, CS. 뭐 이런 형태로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IS가 돼요. 그리고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얘를 IT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IS를 어떻게 하면 된다? 역변환. 그러면 미분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변환하면 IT라는 값을 미분방정식을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함수에서 IT 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면 이러한 내용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동일하게 한번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얘도 한번 해보라.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돼요. 라플라스 변환. 미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SIS가 되겠죠. 더하기 4 IS가 되죠. 다음에 4 S분의 IS가 되죠. 자, 요거를 그대로 다 하나씩 어떻게 해준 거예요? 라플라스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UT죠? 50UT니까 US. 이건 뭐, 그냥 그대로, S분의 1이니까 50은 이거는 상수죠? 상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50. UT니까.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식을 IS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4 플러스 S분의 4가 되겠죠. S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는 하면 S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S를 구하면 S분의 50을 S 플러스 4 플러스 S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줘요. 이렇게 계산해줘요.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S 곱해주고 여기다가 S 곱해줘요. 그래야지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겠죠. 간단히 하면 여기는 50이 남고요. 얘는 어떻게 돼? S자승 플러스 4S 플러스 4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얘를 역변환 해줘야 돼요. 얘를 역변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해줘야겠네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니까 완전제곱의 식이죠. 완전제곱의 식이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5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t의 제곱이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램프 함수가 되고 s 대신에 s-2가 되죠. 상수가 50이죠. 이렇게 역변을 할 수가 있어요. t를 하면 s 제곱이 될 거고 s 대신에 s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수가 얼마예요? 상수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50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식이 되어지거든요. 50t 2의 마이너스 2t죠. 그러니까 요거가 맞는 게 몇 번이에요? 4번이 이런 역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구하면 50t에 2의 마이너스 2t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의 식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초기값은 다 0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